안녕하세요. 오나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67쪽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취 기준을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뭔지 배운 다음에 문제를 읽고서 이제 계산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 안에 포함된 뜻은 뭐냐면 순서대로 열 맞추기 혹은 순서대로 줄 세우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열을 맞추든 줄을 세우든 요 설명 안에 순서대로라는 말이 들어간다. 순서대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좀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다.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한다. 그러면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뒤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오늘 배우는 순열이랑 다음 시간 조합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두 개를 다 배우고 나면, 얘는 순서가 필요하구나. 얘는 순서가 필요 없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순열만 배워가지고는 순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만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까지 다 배우시고 나면 순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차이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순열이 뭐냐, 순서대로 줄 세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 열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개의 곡 A, B, C, D 중에서 2곡을 차례로 연주한대. 차례로 연주. 무슨 얘기냐면 차례대로 어떤 순서를 정해서 연주한다는 얘기죠. 순열이야. 그럼 우리가 순열이라는 말은 처음 듣지만 이런 생각은 자주 해봤어요. 지금 A, B, C, D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치?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A를 골랐다고 치는 거야. 그럼 이제 B와 C와 D 3개가 남았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3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곡을 차례로 연주하려고 이제 차례대로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연달아서 3개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고배 법칙이다 라는 이야기. 4 곱하기 3 하시면 얘가 바로 순열의 수가 된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조합이랑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순열에 대한 이게 뭐지?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다시 NPR이라고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조금 전에 우리 생각 열기 같은 경우에 총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얘는 기호로 나타내면 뭐냐면 4, P, 2가 되는 거야.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순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4개 중에서 2개, 4개의 사탕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먹거나 4개의 캐러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골라서 먹거나 4개의 반찬 중에 2개를 고르거나 4개의 음악 중에 2개를 연주하거나 이 모든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P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몇 개 중에 몇 개를 골랐느냐를 생각해서 앞쪽에다가 뒤쪽에다가 순서를 정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상황을 먼저 봐야지. 내가 2개 먹고 싶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가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려고 하는 게 몇 개인지를 보셔야 돼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바꿔 쓰시면 틀리죠.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어요. 5명 중에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그랬어요. 당연히 5P3이 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직접 써보세요. 5P3, 6C4,
7C2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좋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얘를 외우게 하고 싶진 않아요.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대표적인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쓸모도 별로 없고 애들도 싫어해. 근데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요걸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읽어볼게요. 이거 봐봐. 우리가 아까 음악 고르는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5명 중에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총 5명이 쭉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골라내는 방법. 몇 가지? 그래. 5명이 서 있으니까 당연히 5가지가 돼요. 5. 그럼 한 명을 골라내면 그 자리에 몇 명이 남아있어요? 그치, 4명이 남아있겠지? 그럼 4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4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이 남아있을 때 그 중에, 4명 중에 한 명을 골라냈으니까 3명이 남아있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3명을 골라내는 방법이 중간에 멈추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쭉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곱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5, 4, 20, 60까지가 되는 거죠. 괜찮지? 요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어려우세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걸 먼저 구했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렇다. 얘를 미안해요. 어지럽죠? OP3으로 나타내지 않고 NPR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NPR로 나타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자, N명의 사람이 쭉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N명이 쭉 서 있어.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내는 방법은 N가지가 돼요. 그럼 N명 중에 한 명을 골라냈으니까 이제 N-1명이 있는 거야. 이 중에서 또 한 명을 골라내고 싶어. N-1.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한 명을 더 골라냈으니까 N-2명이 남아있겠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방법 N-2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OP3이었으니까 3개를 곱했어요. 3까지가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 3까지가 아니고 3번 3명을 골라내기 위해서 3번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곱해야 되는 숫자가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N명 중에서 R명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가 곱해져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R번째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골라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지. R번째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R번째 숫자가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냐면 봐봐. 첫 번째 숫자 보세요. 첫 번째 숫자 이렇게 나왔거든. 두 번째 숫자 이렇게 나왔어. 세 번째 숫자 이렇게 나왔어. 규칙 보이세요? 숫자가 하나씩 줄어요. 선생님 여기는 안 줄었는데 뭐냐면 n-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숫자는 n-0, 두 번째 숫자는 n-1, 세 번째 숫자는 n-2 하나씩 줄잖아. 그래서 r번째 숫자는 n에서 봐봐 r-1을 빼는 거야. 규칙 찾았어? 규칙 찾았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시 쓰면 NPR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라면 이렇게 돼요. N-1, R 플러스 1 이렇게 돼.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속하면 이와 같이 계속하면 R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아라라라라라 한 다음에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읽기 싫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를 보시면 돼요. 하나씩 숫자가 줄잖아요. R번째 오는 것은 당연히 R-1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268쪽의 박스 안에 순열의 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나오지요. 얘 왜 이렇게 돼? 너무 천천히 그렸나? 요거 중요하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하다. 외우세요. 아니야. 미안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두셔도 돼요. 자, 문제 1번. 잠깐 문제 1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같이 할게요. 자, 천천히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P2 무슨 얘기냐? 물건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난 몇 개를 고르고 싶은 거지? 2개를 고르고 싶어. 그러면 3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골라요. 3가지. 그래요? 2개 골라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럼 3개 중에서 내가 1개를 골라냈고 2개가 남아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방법은 2가지.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지. 어렵진 않아요. 그쵸? 자, 여기 마찬가지로 물건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4개를 고르고 싶어요. 5개가 있고 그 중에 4개를 고를 거야. 첫 번째, 물건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1가지. 5가지. 골라내고 나면 4개가 남잖아. 또 고르는 방법이 4가지. 또 고르는 방법 3가지, 2가지. 그래가지고 5, 4, 20, 120가지가 된다는 거죠. 또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싶어요. 그럼 총 물건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4가지. 고르고 나면 3개가 남았죠. 고르고 나면 2개가 남았어요. 24가지가 됩니다.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당연히 5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번. 연극에 참가할 9명 중에서 4개의 배역을 정한 9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지금 미녀가 있고 야수가 있고 주전자가 있고 벽난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4명만 뽑아가지고 정해야 돼. 순서 당연히 중요하죠. 9P4 하시면 되고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2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개의 문제를 풀어봤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짝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했으면 좋겠는 거 3P2다. 3부터 시작해서 2개. 5P4다. 5부터 시작해서 4개. 그래요? 4P3이다. 4부터 시작해서 3개. 5P1이다. 5부터 시작해서 1개. 괜찮죠? 9P4다. 9부터 시작해서 4개. 요 패턴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물론 9부터 시작해서 9개 중에 하나면 9, 그 다음엔 8, 그 다음엔 7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와 앞에 있는 숫자인 n과 뒤에 있는 숫자인 r이 요게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알아가면서 외워가면서 패턴을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269쪽으로 살짝 가보시면 순열의 수를 구하는 2번째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 박스 보이지? 여기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저거 알려주는 거야. 특히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순열의 수 구하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선생님. 근데 얘는 뒤에 나오는 조합이랑도 연관 지을 수 있고 요게 뭔가 더 간결하기 때문에 이 방법 아까 이제 배웠던 1번보다는 더 자주 쓰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2번째 챕터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였다. 자, 이제 2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배우고 싶은 게 아니지. 내가 언제 배우고 싶다 그랬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계승이라는 거예요. 계승. 영어 이름은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우리가 가끔 이제 팩토리얼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약간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 약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약간 건방을 떨고 싶어. 하시면은 팩토리얼을 팩 이렇게 해도 읽어요. 팩 이렇게 해도 읽어. 팩 해봐. 팩. 좋아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하는 순열의 수를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한대요. 그럼 뭐야? 3개가 있었는데 3개를 모두 택하는 거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4개가 있었는데 4개를 모두 택해서 줄 세운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거잖아. 비슷하게 n개가 있을 때 n개를 모두 줄 세운대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쭉 곱하는 거래. 모르겠어? 자, 3p3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 3가지라고요. 뽑았지? 그럼 몇 개가 남어? 2개가 남잖아. 이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 2가지. 하나 남았지? 또 뽑아야 되지. 1가지. 6가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지금 보시면 3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까지 다 곱하시게 돼요. 그치? 이것처럼 np n이다 하게 되면은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되는 거냐? n개를 다 곱하니까 1까지 곱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할 거면 뭔가 하나의 약속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수학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np n이라고 쓰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쓰는 건 더 귀찮고. 처음엔 이렇게 썼겠지? 아우 귀찮아. 기호를 정하다. 이게 나왔겠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겠지? 그 다음 3번 최첨단으로 더 발달한 기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n 옆에다가 느낌표를 딱 찍는 거예요. 멋있지 않니? 이 표현이 뭐냐면 n부터 1까지 다 곱해라 이런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얘가 한글 이름은 계승, 다시 한번 써볼게. 계승이고 영어 이름은 팩토리얼이다. 팩토리얼이다. 그리고 가끔씩은 얘를 팩이라고도 읽는다. 읽는 방법 n의 계승 아니면 n 팩토리얼 아니면 n 팩 이렇게도 읽어요. 어렵지 않죠? 읽는 방법은 3가지. 원래는 요 2개가 정석인데 얘를 되게 많이 쓰고 저도 수업 시간에 막 흥분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신 다음은 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챕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런 기호가 있어. 좀 더 똑똑해 보이려면 이렇게 읽는 방법도 알아야 해 라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3 팩토리얼이다.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 되네. 4 팩토리얼이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야? 24.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5 팩토리얼이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냐면 그렇지 120. 6 팩토리얼이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720.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해 나가는 것 그것이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챕터에서 배운 건 팩토리얼이에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NPR 계산하는 방법 배웠어요. 자, 이제 3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269쪽이에요. 자, 이 내용 여기서부터는 뭘 하고 싶다 그랬어? 요거 알려주고 싶다 그랬지?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도 물론 되게 좋은데 지금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 교과서에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하면 조금 이제 학생들이 지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라고 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5P3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이제는 앞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대략은 알아,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자는 거야. 팩토리얼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숫자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먹이려고 이제 내는 문제에서는 숫자가 주어지지 않아. 그럴 때 얘가 필요해. 봐봐. 다짜고짜 나는 팩토리얼을 배웠으니까 팩토리얼로 한번 표현해 봐야지. 이런 거야. 똑같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랑 5 팩토리얼이랑 똑같니? 다르잖아. 자, 5 팩토리얼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5, 4, 3만 필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랑 1을 없애면 되겠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수학적인 방법. 분모에다가 얘네를 써가지고 약분을 해주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랑 1을 지우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우리 팩토리얼을 배웠잖아요. 좀 더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6P2야. 예를 들어 얘는 6 곱하기 5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 이거? 6 곱하기 5잖아. 그런데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6팩 쓰라는 거야. 그럼 6팩 안에는 6, 5, 4, 3, 2, 1이 다 들어있잖아. 그 뒤쪽에는 좀 없어져야 되겠잖아. 4, 3, 2, 1은 없어져야 되잖아. 그 분모에다 4, 3, 2, 1을 곱하자는 거야. 근데 4부터 1까지 다 곱할 거니까 4, 3, 2, 1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기호로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쓰자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하나 더 해봐. 7P5. 그럼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어디 갔어? 5 곱하기 4 곱하기 엉망진창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야. 얘가 7팩에 맞아? 근데 7, 6, 5, 4, 3, 1이 5, 4, 3, 2, 1이잖아. 없애고 싶은 거. 이거 두 개 없애야 되지. 그래서 분모에다가 2팩토리얼 하라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요 세 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 내용을 뽑아드려 볼게요. 지금 5P3 했을 때는 위쪽에 5가 오고 아래쪽에 2가 와요. 그래요? 2가 어떻게 나온 걸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6P2 했을 때는 위쪽에 6이 오고 아래쪽에 4가 와요. 4가 어떻게 나온 건가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7P5 했을 때에는 위쪽에 7이 오고 아래쪽에 2가 와요. 2가 어떻게 나왔을까 상상해보시면 이 공식이 바로 보여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써요?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5나 3이나 6이나 2나 7이나 5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n이나 p가 주어지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언제나 숫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방법 찾으셨어요? 2가 어디서 나와요? 2가 어디서 나와? 5 빼기 3. 그쵸? 4가 어디서 나오냐면 6 빼기 2. 2는 7 빼기 5. 그래서 얘가 들어간 거라는 거야. 여기서 이걸 뺀 거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에도 추후에 또 기억이 안 나시면 내가 써보는 거야. 5P3, 4P3, 6P2 이런 거 써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 과정은 반드시 다시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자,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두 가지가 더 나와.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기호가 나와요. 이상한 기호들이 나온다. 얘는 예전에 선생님이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라는 얘기하면서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수학자들은 정의되지 않게, 그쵸? 정의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넘어가는 걸 어려워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계산하도록 약속해 라고 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3명이 있을 때는 줄 세우는 방법이 3팩토리얼, 3, 2, 1, 6가지야. 그랬는데 요거 보시면은 0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0팩토리얼, 0명을 가져다 줄 세우자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줄을 맞춰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조차도 그냥 한 가지라고 정의를 하자. 선생님, 굳이 왜요? 되게 이상하네. 야, 이걸 정의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냥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하기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요. 어렵지 않죠? 그냥 그 상황 자체,
내가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한 가지라고 약속을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야? N개의 사탕이 있는데 그 중에 0개를 골라서 먹으라고 너한테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야 일로 와봐. 되게 잘했어. 이쪽으로 와. 굉장히 똑똑하네. 자 여기 사탕이 30개 있는데 이 중에 0개 하나 먹어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사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도 한 가지 상황으로 약속을 하자. NP0 이것도 그냥 한 가지로 정의하자. 약속하자. 그래야만 뭔가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0개를 줄 세우기나 0개를 뽑는 상황, 그 상황 자체도 우리 그냥 미안해요. 한 가지로 정의하자. 한 가지로 정의하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전 페이지에서 배운 거고요.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얘는 주구장창 나와. 굉장히 중요해. 당장 문제 3번에도 나와. 자 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제는 할 수 있다고. 11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고. 위쪽엔 11이 오고 아래쪽엔 뭐가 온다? 4 아니지. 4가 아니라 11 빼기 4. 뭐가 오냐면 7이 온다. 괜찮겠어요? 자 이번에는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에는 10이 왔고 아래는 7이 왔어. 7이 어떻게 나온다? 10 빼기 3 해가지고 나온다. 시리가 참견했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 넘어가 볼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다시 새로운 챕터야. 좀 나눠줘야 돼. 학생들이 이게 뭔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순열이 뭔지를 배웠고요. 267쪽 순열이 뭔지 배웠고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봤어. 이게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에서는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웠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계승을 이용해서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배우고 그냥 이번 시간 수업을 끝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야. 순열은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하고 뭔가 좀 난감한 단원이야. 이런 기억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게 순열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자, 교과서 269쪽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지환이와 수린이를 포함한 학생 7명이 연주회 체험활동에 참여해서 일렬로 배열된 좌석에 입장권 7매를 복잡해. 그러니까 7명이 갔대. 자리에 앉으려고 한대. 근데 문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있으니까 0번 7명이 나란히 앉는 방법. 아주 생초보를 위한 문제를 내보았어요. 7명이 나란히 앉는다. 7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 7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고요. 팩토리얼로 쓰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얘를 계산하면 7, 6, 5, 4, 3, 2,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숫자가 너무 크네. 요렇게 둘게요. 요거야 요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배운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드려 보고 싶었어요. 요거예요. 팩토리얼은 요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이게 잘 안 되죠? 자, 요겁니다. 1번 지환이와 수린이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 총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환이, 수린이, 그 다음에 A, B, C, D, E 총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얘네 둘이 붙어 앉았으면 좋겠대. 붙어 앉았으면 좋겠대. 지환이, 수린이가 앉든 수린이, 지환이가 앉든 이 2명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얘네가 좀 붙어 앉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예 묶어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좋으면 둘이 완전 그냥 한 쌍으로 좀
묶어가지고 마치 1, 2, 3, 4, 5, 6 6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6명을 줄 세우는 거야. 6팩토리얼. 그래요? 좋아.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지환이 수린이가 앉을 수도 있고 수린이 지환이가 앉을 수도 있거든? 그래? 걔네 둘이 자리를 좀 바꿀 수 있는 거야. 지환, 수린, 수린, 지환 두 가지네? 하지 마시고 배웠으니까 2명을 줄 세우는 거야. 이 팩토리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곱해야 돼. 왜? 곱하지 않고 더하면 이거 줄 세우는 방법 따로, 얘네 줄 세우는 방법 따로. 근데 얘는 지금 세트잖아.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돌리세요. 이거기 때문에 세트기 때문에 곱합니다. 720 곱하기 2, 1445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얘를 얘들아, 선생님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니까 나와 있는 풀이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거는 왜 곱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제 경우의 수 처음 배우다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기다 갑자기 이걸 왜 곱하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뭐 뿅 이런 게 아니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거나 해설을 잘 읽어보시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왜 곱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나 더 해볼게요. 지환이와 수린이가 양 끝에 앉는 경우입니다. 지환이와 수린이가 양 끝에 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리가 7개인데 지환이 이쪽에다가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지환이가 앉고 수린이가 앉아도 되고 수린이가 앉고 지환이가 앉아도 되는데 여하튼 얘네 둘이 양 끝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싸웠나 봐. 그래서 양 끝에 지환이와 수린이의 자리를 마련을 해두고 A, B, C, D, E 이렇게 앉히자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두 자리 남겨두고 다 화장실 갔나? 자, 앉혀두고 나머지 5명이 먼저 앉는 거야. 5명을 줄 세우는 방법 5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 얘네 둘이 왔어. 지환이랑 수린이가 서로 네가 여기 앉아. 네가 여기 앉아. 서로 양보하고 있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자, 둘이 앉아야 되는 거야. 둘이 이쪽에 앉을지 저쪽에 앉을지 고민하는 방법. 결국에는 둘이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120 곱하기 2 해가지고 240이 된다. 제가 이런 거를 빨리빨리 계산하는 이유는 이런 건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기잖아요. 자, 중요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하는 것에 저는 이제 주력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는 6팩인데 여기는 왜 5팩이에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갑자기 여기다가 이건 왜 곱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왜 그것을 곱하는지 천천히 생각을 해본다. 자, 이번 시간 과제는요. 좀 뒤에 보시면 문제 4번, 문제 5번 있어요. 비슷한 문제. 수환이, 얘 누구 이름 뭐야? 지환이, 수린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2개를 풀고 저한테 인증 사진을 보내시던지 나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어렵다 하시면은 요거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요거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출석을 인정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